안녕하세요. 탈로스 역도 전문 체육관의 최민석 코치라고 합니다. 탈로스 역도 체육관이 지금 벌써 오픈한 지가 1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제가 미국 연수를 캠프 참여한다고, 역도 캠프를 참여한다고 다녀오긴 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꾸준히 기초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전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반, 실전반 이렇게 두 개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1대1로 운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PT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초반, 실전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기초반 같은 경우는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아예 역도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운동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지날수록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정말 멀리서도 오시고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크로스핏이나 이미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스쿼트, 데드리프트부터 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실전반을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른 데서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저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실전반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다른 체육관이랑 병행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어떤 문의가 많이 오냐면, 이게 그 선수 트레이닝 관련해서 이제 역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현업에 계신 선수분들이 그 컨설팅을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선수들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락이 오셔서 자기가 이제 역도를 자기 선수에게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자기가 역도를 잘 모르니 배우러 왔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역도가 되게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역도와 선수 트레이닝 이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역도라는 것은 보이는 거는 되게 심플해 보여요. 그렇죠? 스네치, 클린 앤 저크, 인상, 영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동작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그 동작들이 요구되는 운동 능력치도 혹은 운동 능력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완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전한, 무게와 상관없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스네치 자세나 클린 앤 저크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혹은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도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져 있고 섬세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그런 능력치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역도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파워 운동, 스피드 운동, 혹은 뭐 스트렝스 훈련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유연성, 안정성, 민첩성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사용되는 스포츠가 있다면 이 역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뭔가 어드밴티지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뭐 메달을 따신 분들 중에서 훈련 영상 중에서 뭐 역도를 하는 동작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역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나 미식축구를 했었는데, 이 역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미식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 리프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역도 동작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식축구는 또 스포츠 특성상 그 역도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트레이닝 어떤 목적으로 저도 이 역도를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크로스핏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수 트레이닝에 정말 역도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그 역도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도 도움은 될 거예요, 운동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이 선수들은 이 최종 목적 자체가 이제 역도를 몇 킬로 더 들고, 뭐 스네치로 뭐 5킬로 더 들고 10킬로 더 들고 PR을 하고 원RM이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선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스포츠에서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역도라는 동작은 사실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역도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훈련을 역도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서 필요로 되는 요구되는 그런 능력치를
골고루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한 명 이상의 코치, 두세 명의 코치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운동 능력치에 대한 훈련도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다 균형적으로 다 맞춰져서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자기 퍼포먼스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훈련 요소들 중에서 역도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봤던 것들 중에 어떤 거였냐면, 역도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역도를 주구장창 시키는 게 이제 선수 트레이닝에 도움이 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떤 능력치가 필요해요. 자기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치가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역도 동작에 연결되는 게 있다. 그래서 민첩성이다. 그러면 그 민첩성과 관련된 역도 동작을 그냥 빼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도라는 동작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구간마다 정말 다양한 그런 동작들이 하나의 어떤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순식간 한 번에 일어나서 그런 거지, 사실은 구간을 쪼개서 보면 정말 다양한 동작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선수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민첩성이다 이런 거면 이 민첩성과 관련된 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간만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를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 동작이 안 나오는 스포츠 선수들이 스쿼트 동작을 굳이 고집해서 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스쿼트를 하면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농구나 축구 선수들이 실제로 스포츠에서 스쿼트 동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프 선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골프 선수들이나 코치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서 그런데, 골프를 하는 사람들도 스쿼트 동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됐고, 스쿼트를 한 번씩 해서 이제 뭔가 하체의 힘을 길러주고 절대적인 스트렝스를 올려주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굳이 스네치를 하거나 클린을 할 때 스쿼트 동작을 고집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 훈련을 하고 싶다, 역도를 통해서. 그러면 굳이 스쿼트를 하지 않더라도 파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동작으로 변형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뭐 파워 클린 아니면 파워 스트레치 이런 걸로 하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어깨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스트레치 동작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스트레치를 잘하면 사실은 좋아요. 근데 스트레치를 안정적으로 잘하는 데까지, 배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스트레치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요소에 투자를 하고, 이제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워성 훈련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스트레치를 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스트레치가 잘 되면 상하체를 사용할 수 있는 협응력 이런 것들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 도움 될 거예요. 그렇죠? 도움 될 건데, 이제 항상 생각이 되는 건, 우리는 선수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 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역도라는 훈련을 통해서, 역도라는 동작을 통해서 내가 퍼포먼스를 증기하고 싶다 했을 때 할당된 그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느 부분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거를 역도로 만약에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역도 동작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기가 부족한 능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역도 동작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프로 농구 선수가 예전에 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스쿼트 동작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프로 정도 되는 선수인데. 아니, 하체 능력이 좋을 거예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농구를 할 때 스쿼트 동작 자체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쿼트 동작이 어색해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실제 스포츠에서 나오지 않는 동작을 계속 강요를 하고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이성이에요. 전이성. 뭐냐면 특정 스포츠에 실제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배경, 그리고 요소를 가지고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구나 축구에서 점프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축구나 농구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점프력은 실제로 스쿼트 동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데드리프트인 힙힌지 동작이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점프력을 길러주고 싶다 그러면 스쿼트를 시킬 게 아니라 힙힌지 동작을 시키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데드리프트 자체가 우리가 바닥에서 드는 경우는 들면 좋죠. 들면 좋은데,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드리프트의 깊이 자체를 조정해서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힙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힙힌지 동작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에 나오는 그 클래식한 동작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역도가 선수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벨 동작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도 동작에 보면 풀 동작이나 아니면 서드 동작이나 아니면 오버헤드 스쿼트나 프론트 스쿼트나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이 사실 가지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 트레이닝에 사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역도를 무조건 하면 선수 트레이닝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스트레치를 스쿼트로 받아서 뭐 어디서 써먹겠어요. 그렇죠?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하면 안 좋은 그런 동작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운동을 하면 퍼포먼스에는 좋은 효과를 줄 거예요. 정말 무리하게만 시키지 않는다면. 근데 항상 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선수일수록, 그죠? 선수일수록. 그리고 그 탑 클래스 선수일수록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 부분만 건드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수라고 해서 이제 뭐 프로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많이 해주는 거는 체력 훈련인 거죠. 체력 훈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트렝스가 좋으면 체력 훈련이 좋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선수 트레이닝으로 만약에 역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역도는 분명 도움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 선수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크게 없는 사람이, 선수 트레이닝을 크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역도가 무조건 스포츠 좋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역도 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를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 선수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 선수가 필요한 부분을 역도 동작을 변형을 한다거나 특정 역도 동작만 빼서 그냥 훈련시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역도 동작에 대해서도 되게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 사람이 스피드가 가속도가 붙는 그런 파워가 필요하다, 가속도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게 필요한 능력치가 이제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역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데드리프트보다는 풀 동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컨풀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세컨풀도 역도를 하기 위한 세컨풀이랑 특정 그 스포츠에서 도움되는 그 세컨풀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잘 설정해야 되고, 선수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뭐냐면, 역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역도를 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도를 자기가 안 해보고 나서 그 동작을 누구에게 가르쳐준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죠. 특히나 선수 트레이닝을 한다면, 프로 선수들에게는 사소한 요소가 그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역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 이 역도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야 돼요.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네치를 얼마 든다, 클린 앤 저크가 얼마 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도에 대한 이해가 이론적으로 빠삭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이 부분은 이런 스포츠에 도움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동작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사실 데이터도 쌓여 있어야 되고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선수가 왔을 때, 아, 내가 이 능력이 좀 필요한데 이거와 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역도를 또 배우고 싶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역도를 계속 시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그쵸?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역도가 선수 트레이닝에 도움되냐 안 되냐? 도움됩니다. 하지만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약에 역도 동작을 선수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싶다면, 일단 역도의 각 구간에 대한 동작들에 대한 이해, 그 펀더멘탈한 그 근본적인 어떤 이론, 그다음 내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몸으로 그걸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트레이닝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수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스포츠에서 요구된 능력치랑 이 역도의 어떤 요소랑 연결되는지를 잘 연결고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찾아보시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때 이제 훈련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절대 클래식한 역도를 시킨다고 해서 선수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혹시 역도를 통해서 만약에 그 선수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혹은 적용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도를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직접 몸을 해봐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번역한 첫 번째 책, 올림픽 웨이트리프팅, 코치와 선수들을 위한 완벽한 지침서. 이 책은 역도체의 어떤 바이블 같은 거예요. 역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역도 각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읽어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역도와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